홍철이하고 처음 만난 게 88년 기관사 파업 때 이제 용산에 있는 철도노조 농성장에서 만났는데, 그때는 이제 제천 사람인지도 몰랐고, 홍철이는 이제 성량이 기관차에서 근무했었는데 농성 과정에서 서로 알게 됐고, 홀로 계신 어머님을 모시려고 제천으로 전출을 자원을 해가야 돼서 노조 활동을 같이 하게 된 오랜 친구죠. 25년여 정도를 노조 활동을 같이 했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10년 동안 같은 해고 생활을 겪었고, 같이 복직하고, 복직해서도 퇴직할 때까지 노조 활동을 같이 했었고, 그런 관계지. 처음 만났을 때 의견 대립이 있어서 다투게 됐는데 강한 인상을 받았지. 이 친구가 문제의식을 가지면 물러서지 않고 끝을 보려는 그런 성격인 것도 같고, 지도부와의 대립 상태에서 이제 불의나 정의롭지 못한 거에서는 굉장히 참지 못하는 성격이구나. 이름도 몰랐지만은 서로 눈빛으로도 이제 그걸 알 수 있는 정도였는데, 그 뒤에 기존의 어영노조를 이제 바꾸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 그런 친구죠. 홍철이한테 별명을 지어준 게 뭐냐면 작두라는 별명을 지어줬고,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게 아주 정확해. 상황에 따라서 판단 능력이 나보다 뛰어나다 보니까 과감하게 어떤 언어를 구사한다거나 액션을 취하더라고. 지금도 그 별명은 유효한 것 같고 필요한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을 하는 데는 걸림돌이 되고 자신한테는 마이너스가 되는 요소인데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또 무언가를 위해서 일을 하는 지도자 또는 책임자로서 일을 할 때는 남을 위해서는 분명히 이게 좋게 올바르게 씌워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있었다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엄청난 정치적 자산이 되지 않았나. 군부 독재로 표현된 억압적인 분위기였고, 그리고 근로 조건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나빴는데, 그때 뭐 수십억 되는 기관차에 뭐 에어컨은 상상할 수도 없었고, 기관차가 열을 받으면 여름에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온도가 올라가서 문을 열어도 소용이 없을 정도로 선풍기 하나에 의지해서 이렇게 근무를 하던 시절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문제가 생리 현상을 해결할 수 없는, 볼 일이 있으면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다음에 이제 근무가 불규칙하다 보니까 식사를 제때 할 수 없는, 그래서 거의 위장병을 달고 사는 그런 열악한 환경이었고, 뭐 겨울에는 더 말할 나위도 없고, 물통이 올 정도의 조그만 난방에 의지해서 신문지를 덮고 그리고 운전을 해야 되는 그런 열악한 상황이었죠. 군대식 문화가 직장 문화를 지배하고 있었고, 뭐 실제 그 철도청장이 제대한 군대 출신들이 와서 군대식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근무보다는 그런 문화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불만이 고조돼 있었고, 근로 조건이 너무 열악했고,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이, 합법적 수단이 노동자 활동 이외에는 없었던 그런 시절이어서, 하여튼 개선하고자 했던 노력들을 했는데 그 결과가 이제 두 번의 해고를 당했죠. 처음에는 근로조건을 개선하자고만, 그것도 기관사인 자기 분야가 아닌 선로에서 일을 하고 있는 선로반에 아주 소박한 근로조건, 더운 여름에 뭐 중간에 이제 그늘에서 좀 쉬게 하고 작업화를 개선해 달라는 거, 뭐 이런 정도를 가지고 유인물을 만들어서 이제 뿌렸는데, 홍철이가 기관사니까 기관차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뿌려달라고 했는데 그 정도를 했는데 해고가 된. 그래서 결국은 그건 재판을 통해서 이제 복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94년에 제천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인 냉난방 식사 문제라 이런 거 외에도 태백선에 시멘트와 무연탄을 운송하는 그런 역할을 맡는데, 선로가 굉장히 열악하고 노동 강도가 2배, 3배, 똑같이 운전을 해도 여기는 오르막, 내리막이 워낙 경사가 심해서 조금만 실수를 해도 내리 굴러서 열차가 전복이 되고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승무원까지 죽는 그런 사고가 몇 건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다른 데보다 더 대우가 좋지도 못하고, 더 많은 노동 강도가 있다 보니까 더 쉽게 필요하고 하는데도 휴식 시간도 없었고, 보통 요새는 165시간이 이제 기본 근무 시간이었는데, 그때는 뭐 한 달에 270시간, 80시간을 근무하고 심하면 300시간도 넘어가는 그런 노동 시간의 연속이었으니까, 그런 것들이 제일 큰 불만이에요. 계속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노동조합을 통해서 이제 개선을 요구하게 되고, 이제 절타를 따서 파업까지 들어갔는데, 이제 그때도 주동자로 지목이 돼가지고 나랑 같이 제천에서는 다른 친구하고 같이 3명이 해고돼서 10여 년간의 이제 해고 생활을 한 뒤에, 그 후배들이 열심히 이제 노조도 바꾸고 해서 이제 싸워서 복직을 하게 된 그런. 홍철이 형은 꼬장꼬장도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 확실한 사람, 여러 가지 깊게 생각하고 반드시 좀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게 있었지. 이런 얘기 해도 뭐 될지 모르겠네. 옛날에 우리 사무소 와가지고 후배들 만나고, 그때는 의원 신분이었지. 그 후배들한테 밥 사도 되는데
밥 사면 안 된다고 우리가 밥값 냈다니까? 그거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아니 시의원이라도 오랜만에 후배들 만났고, 아니 밥값 정도 내도 되는데, 시의원 잘못하면 안 된다고 밥값을 안 냈거든. 그래서 우리가 냈어. 그러면서 좀 너무 지독해. 그렇기 때문에 듣는 얘기라든가 시의원 활동하면서 그런 쪽에서 아마 좀 이게 적 아닌 적들, 미워하는 사람들 좀 많이 있지 않았나. 그런 것들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장점도 되겠지만 본인한테는 마이너스인데 나한테 손해가 되더라도 그거를 좀 지키더라고. 좀 우직스러울 정도로. 지금도 아마 이제 선거판에서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인 것 같고, 그런 대우를 좀 받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게 바뀐다면 아마 죽어야 바뀌지 않을까. 아마 안 바뀔 것 같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는 친구다. 불의와 올바르지 못한 제도나 시스템에 우리가 싸우고 투쟁하고 했던 그런 다른 사람들은 과격한 이미지가 있지만, 결국 돌아보면은 그 근본적인 마음속에는 그 약자나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측은지심에 의해서 비롯됐다고 보고, 불이익과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일관성 있게 삶을 살아온 원동력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서울에서 생활을 하면 훨씬 여기보다 근무 조건도 좋고 빨리 또 출세도 할 수 있고 생활도 훨씬 편리하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남들은 오지 않으려고 하는, 물론 고향이긴 하지만 오지 않으려고 하는 열악한 곳에 전출을 다시 신청을 해서 다시 왔다는 것도 있고, 홀로 계신 어머니니까 그런 애틋하게 생각하는 어머니에 대한 그 마음도 있고, 또 어머니도 아들이 처음에 해고됐을 때 뭐 주변에서 이제 그런 얘기도 듣고, 아들은 저 직장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에서도 꾸지람을 하거나 나무라지 않으시고, 오히려 쌀을 한 가마 들여놓고서 먹을 거 충분하니까 걱정 말고 열심히 해라 하는 이런 분이셨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라고 할까, 어떤 대범함도 가지고 계셨고, 또 아버님을 저 일찍 여의였으니까 아버님에 대한 그런 생각. 아버님도 또 철도원이셨고, 직장 생활을 통해서도 증명이 되었고, 또 같이 노동운동을 통해서도 많이 보아왔지만, 나보다는 무언가 이것이 내 개인보다는 남에게 다수 또는 조직에 마이너스가 되거나 조금의 어떤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는 가감없이 이거는 아니올시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사실은 그게 쉽지 않은 결론이고, 옆에서 지켜보는 동료로서 정말 냉철하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정말 정치인의 소질이 다분히 있다. 그 소신에 있어서 지난 20년, 30년 노동운동을 통해서도 그것이 증명이 되었고, 또 정치를 하면서도 지금까지 올곧게 계속 증명이 되고 실천을 해오는 이런 정치를 과연 내가 앞으로도 볼 수 있을까 하는. 기본적으로 나는 약자한테 약하고 또 강자한테 강하다. 또 강자한테 강해야 되고, 그래야지 약한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고 약한 사람이 더 강해질 수 있으니까, 약한 사람을 얕잡아 본다거나 괴롭힌다거나 무시한다거나 정말 견딜 수 없고, 또 하나 또 남을 모함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난 용납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늘 각을 쥐게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사람들을 싫어하는 것보다 나를 더 싫어하게 되지. 의리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사회생활에 좀 고립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나의 생활의 지표가 되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지 뭐. 쉽게 시의원이 되거나 정치에 입문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 보면 쉽게 휘둘리거나 권력과 야합하거나 부정부 폐허에 함몰이 돼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치인이 아닌 정치꾼이 되어버리는 수가 많은데, 기준과 철학을 자기 스스로가 가지면서 소신을 굽히지 않고 시에는 올바르게 비판을 하고 같은 동료 의원들끼리 의기투합을 하고 해나가는 걸 이렇게 보니까 이건 정말 정치인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제목을 갖고 있지 않나, 저는 동료로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적까지 당하게 된 그때부터 시작해서 철도에 어렵게 입사를 해서 힘든 노동운동을 통해서 일관되게 퇴직할 때까지 해왔던 자기가 속한 사회, 자기가 속한 조직에 대한 어떤 책임감, 의무감에서 비롯되지 않았나.